흥미로운 라이프를 탐구합니다. 곽상의 북미주 한인 매거진 진짜 아메리카. 오늘 첫 시간인데요. 저는 진행을 맡은 곽상이고요. 오늘 저와 같이 진행을 해주실 공동 진행자 스텔라 씨를 먼저 일단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스텔라 씨를 소개해드려야지 프로그램이 진행이 돼요. 왜냐하면은 저는 기자로서의 기능이 많기 때문에 저한테 질문을 이제 많이 해주셔야 되는데 뭐 이 목소리로 일단 우리 시청자님들 아실 거예요. 목소리로 이미 딱 눈치를 채셨을 텐데 뭐 오 해피데이 이게 언제 겁니까? 우리 기억할 수도 없는. 글쎄 말이에요. 네. 그 한인타운 특히 그 LA에서 라디오 목소리 그러니까 on-air personality라고 표현을 해야 돼요. 이게 뭐예요? 어디 뭐 사람 부르셨었나 봐요. 글쎄 말이에요. 제가 과거의 사진들을 다 찾아내시고. 여의도가 아니라 LA 쪽에다가 제가 이 냄새 잘 맡는 개들을 좀 풀었습니다. 이 옛날 한 10년쯤 됐을 것 같아요. 그죠? 아니요. 이거 한 3, 4년 전이네요. 그래요? 예. 네, 그러니까 우리 라디오의 목소리로서 우리에게 굉장히 친숙하신 우리 스텔라 박 씨인데요. 뭐 기사를 통해서 또 칼럼을 통해서도 우리한테 친숙하신데 요즘에 새로운 또 모험을 시작하셨어요. 근황을 좀 전해주세요. 네, 명상을 예전부터 좀 해왔었는데요. 네. 어떤 기회가 돼가지고 UCLA의 Mindfulness Awareness Research Center라는 곳이 있어요. 예. 그래서 거기서 운영하는 Training as a Mindfulness Facilitator. 예. Mindfulness Facilitator 그러니까 뭐 쉽게 한국말로 말하자면은 명상 코치? 명상 코치, 명상 선생님이 되는 길에 접어드신 거예요. 네, 근데 지금 그렇습니다. 마인드풀니스 들으니까 이렇게 그 정신을 깨어 있는다, 뭐 유념한다, 정신적으로 집중한다, 뭐 그런 쪽으로 굉장히 배울 점이 많은. 예, 맞습니다. 마인드풀니스는 이미 주류 사회에도 그렇고요. 또 한국에서도 MBSR이라고 MBSR. 네, 마인드풀니스에 기반을 둔 스트레스 리덕션이라는 걸로 그 부분이 이제 저희들이 포커스하고 싶은 부분이에요. 예. 집중할 수 있는 능력, 그 다음에 스트레스를 줄일 수 있는 능력. 네, 이런 그렇습니다. 것들이 저희들한테는 굉장히 큰 관심사가 될 것 같은데 아닌 게 아니라 스텔라의 나를 깨워줘라는 코너를 가지고 저희들에게 이제 한 수를 가르쳐 주셔야 되는데 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먼저 할 얘기가 많고요. 예. 어쨌든 이렇게 해서 이제 오늘 그 같이 진행을 해주실 스텔라 씨를 소개드렸고. 네, 근데 저 소개도 소개지만 우리 곽상 씨야말로 이 방송계에 참 오래간만에 오신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곽상의 아이디어 뱅크였습니다. 라는 프로그램 진행하신 이후 거의 10년 만의 일이죠. 거진 한 10년 됐어요. 근데 네. 그동안 방송을 안 했던 건 아니고 그동안 제가 사실은 생업에 좀 바빴어요. 산업 디자이너로서 먹고 사는 일에 굉장히 바빴어요. 근데 예. 이게 저 개인의 그 이슈가 아니라 이제 공통적으로 연관이 되는 부분들이에요. 그러면서 저는 이제 한국에서 방송도 좀 하고 강연을 해왔었는데 제가 큰 기업에서 일을 하는 동안 그러니까 그 엔터테인먼트로 유명한 회사 있죠. 그 위락공원도 큰 거 있고 한 그런 회사 하면 딱 생각나는 그 계열의 그룹에서 일을 했어요. 그래서 중요한 건 뭐냐면은 제가 리서치 디자인을 계속하면서 굉장히 많은 자료를 좀 축적을 할 수 있었어요. 요즘에 뭐 화두가 되죠. 빅데이터라는 것들을 많이 축적을 할 수가 있었는데 그 소비자들 소비 성향들을 분석하다 보면은 그 사람들의 라이프 스타일들을 어느 정도 좀 무서울이 많지 이렇게 예측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행복으로 가는 길, 우리에게 즐거움을 주는 활동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나름대로 많은 그 데이터를 좀 축적을 해놨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같이 만나기 위한 그런 프로그램으로서 이 진짜 아메리카라는 프로그램을 준비를 했습니다. 네.
그 프로그램의 기획 의도 뭐 이런 것들이 좀 있을 것 같아요. 좀 알려주시죠. 한마디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은 즐거운 일에 집중적으로 투자를 해서 삶의 질을, 즐거움을 좀 높이자. 뭐 그런 뜻이에요. 너무 좋아하는 일이에요. 좋아하는 저도. 일이죠. 예, 네. 너무 단순할 수도 있는데 네. 간단하지만 이 미니멀리즘이라고 그러나요? 그러니까 좋은 일에 투자를 하기 위해서는 비본질적인 것들을 과감히 탈피할 수 있어야 되는. 와. 좀 헤비해지죠. 아니요. 무거워지죠. 예, 아니 저희가 하는 그 마인드풀니스 퍼실리테이션도 결국은 명상이라는 게 스스로가 하는 거기 때문에 그 퍼실리테이터는 중재자로서 그렇죠. 미니멀만 그렇죠. 도와줘요. 그렇죠. 가이드만 해주는 네네. 거지 길은 스스로가 찾아야 되는 네. 거예요. 그렇죠. 그런 면에서 비슷한 점이 그렇죠. 있는데요. 큐레이터 뭐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어쨌든 즐거운 일을 찾아간다라는 것이 우리의 행복을 증진시킨다라는 기본 개념에서 이제 출발을 하는데 중요한 거 진짜 아메리카라는 제목에 대해서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네, 그 진짜 부분에 궁금해요. 대해서 설명을 드리는데 자기의 뭐 자아를 뭐 심화시킨다던가 뭐 자기의 고을 그 취지를 향해서 간다라는 이런 활동들이 뭐 능력도 있어야 되고 또 노력도 있어야 되겠지만 환경이 받쳐줘야 되는 부분이 또 많이 있어요. 네. 기본적인 하드웨어, 뭐 생계 문제도 해결이 돼야 되겠지만 그거보다도 창의적인 라이프, 독창적인 라이프를 바라보는 사회적인 시각이 나한테 그만큼의 그 동기를 계속적으로 부여해 줄 수 있어야 되는 것. 그다음에 실패를 용인해 주는 그런 사회. 네. 내가 실패를 해도 곧 일어서서 걸어 나갈 수 있는 사회. 그렇게 해서 자기의 꿈을 실현시킬 수 있는 사회. 그런 완벽한 사회가 이 세상에는 존재하지 않겠지만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가장 근접한 국가 또는 커뮤니티가 있다면 어느 나라가 제일 먼저 생각이 날까요? 우리 그런 말 있잖아요. 예. 다 이 땅에 아메리칸 드림을 찾아서 왔다. 바로 그거예요. 혹시 미국? 미국 맞습니다. 미국이에요. 미국. 예, 미국 맞아요. 진짜 아메리카라는 제목 자체가 미국이기 때문에 가능한 꿈의 실현들을 저희들은 취재하러 다닌다라는 취지가 됩니다. 네. 멋져요. 멋지죠? 네. 예, 근데 그렇게 이어질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최소한 취지는 그렇습니다. 여러 가지 코너들 중에 그 시청자님들이 직접 참여하시는 코너, 저희들이 커뮤니티 방송이라고 말을 할 때는 거기에 걸맞는 그런 프로그램의 그 질이 받쳐줘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참여하지 못하시면은 진짜 아메리카로서의 의미가 사라지는 거예요. 네. 계속 가짜 지금 아메리카? 예? 가짜 아메리카가 되는 거야. 가짜 아메리카. 지금 네. 바로 또 이제 후속 프로그램이 나올 것 같아요. 진짜 아메리카가 진짜 아메리카가 되기 위해서는 저희들 프로모션 나가는 것처럼 여러분들의 흥미로운 삶, 즐거운 삶에 대한 그런 그 뭐라 그럴까 이 제보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살아있는 네. 따끈따끈한 그런 그 인터뷰 섹션이 있어야 되는데 이 중에서 오늘 같은 경우에는 라이프스타일 섹션에 리빙 투게더라는 그런 그 시니어 센터에서 댄스를 가르치시는 분, 댄스인데 그냥 댄스가 아니라 라인 댄스를 가르치시는 네. 멋진 선생님의 사연을 오늘 준비를 해놨습니다. 네. 김자혜 선생님의 현장 인터뷰가 이제 후반부에 준비가 되어 있고요. 그런 식으로 이제 프로그램 전체는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앞으로도 여러분들 뭐 익숙해지시는 만큼 저희들 그 참여도도 높아질 거라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네. 첫 코너는 뭐 만화를 준비하셨나 봐요. 첫 코너가 제가 만화를 준비했죠. 예, 첫 코너를 이 원컷짜리 한국에서는 원컷이라고 그러는데 미국 말로는 만평이라고도 했죠. 예, 네. 미국에서는 이거를 원 패널 카믹스라고 그래요. 한 컷짜리. 네. 그런 것들을 좀 소개시켜 드리고 싶은데 네. 아주 의미 있고 재밌는 게 많습니다. 근데 오늘 첫 번째 순서인데 이거 안 보신 분이 있을까 의심되는 걸작 중에 걸작입니다. 그래요? 예, 기대됩니다. 만화인데 이렇게 깊고 심오한 뜻을 가진 한 컷짜리 만화가 있을까? 잠깐 한 5초 동안 시간을 드릴게요. 이 장면에서 지금 무슨 일이 진행이 되는 거예요? 굉장히 절박해요. 개구리 한 마리가 절박한 상황에 다다랐습니다. 지금 죽지 않으면 남을 죽여야 되는 그런 상황이에요. 네. 근데 결국 포기하지 말라는 메시지예요. 그렇죠?
새로 이렇게 각광을 받는 그런 그 단어라고 그럴까요? 화두 중에 하나가 네. 그리츠라는 말이 있어요. 그리츠. 여태까지는 뭐 성공하는 사람들의 7가지 뭐 습관 뭐 네. 이런 거라면 뭐 통솔력 무슨 뭐 비주얼라이제이션 그런 것들이었는데 약간은 좀 한국적 그 기질의 그 이렇게 매치가 되는 그런 덕목이에요. 그리츠라는 게 뭐냐면은 은근과 끈기라고 이렇게 표현이 되는 것 같아요. 네네. 은근과 끈기라는 것이 예. 바로 그 성공하는 사람들의 성공으로 그 삶을 이어주는 가장 큰 그 무기가 되더라. 네. 이 만화에서 그것들이 굉장히 잘 표현된 것 같아요. 그러네요. 예. 자, 뭔가 궁금하시죠? 트랙터. 네, 트랙터인데 그냥 그 경운기인데 제목이 대박이다. 이 제목이 뭘까요? 자, 제목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Transformer. 아. 예. 이거 잘 이해 못하시는 분들은 문제 좀 있으신 거예요. 극장에 좀 다니셔야 돼요. 예. 요즘에 그 극장가에서 굉장히 인기 있는 영화 중에 하나가 Transformer. 예. 예. 자동차가 막 로봇으로 변신하는 네. 그런 그 개념인데 이 트랙터가 변신을 하게 되면 트랜스포머가 아니라 트랜스파머가 됩니까? 오늘의 영화 한마디였습니다. 안 웃어주신 분들에게 억지 웃음을 좀 선사해드리겠습니다. 저는 또 이게 어떤 의미로 받아들였냐면요. 이제 도시 생활에서 지친 많은 분들이 귀농하셔서 농부로의 제2의 정말? 삶을 시작하려는 건 그거 아닐까라고도 괜찮은데요? 생각을 그거 해봤었어요. 그럼 필름을 다시 돌릴게요. 자, 그럼 다시 시작을 하겠습니다. 자, 요즘에 귀농을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분들의 그 전원 활동을 저희들이 이렇게 인커리지 해주는 그런 장면이라고 생각을 하셔도 이게 트랜스포머가 되네요. 귀농. 네. 도시 직장인에서 귀농, 농부로 트랜스폼한 거니까. 예. 트랜스파머. 네, 멋진 그래서 코믹을 사진이었습니다. 많이 두뇌를 말랑말랑하게 해주는 이 코믹들 하루에 한 3-4가지씩 봐주셔야 돼요. 네, 다음 코너는 이제 행복에 관한 리서치 내용을 소개해 주시는 코너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까 저희들이 계속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 취지가 어떻게 하면 즐거운 활동을 확장시킴으로써 나의 행복의 지수를 그야말로 높일 수 있는가. 이런 부분들을 계속 이제 번갈아 가면서 여러분들에게 기사를 전해 드리는데 주변 문화와 동화를 하는 것들이 행복으로 가는 길이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걸 이제 저희들은 환경 동화 지수라고 그래요. 환경이랑 얼마나 내가 동화할 수 있는가. 내가 고립돼 있는 사람, 네네. 환경이랑 동화가 되는 사람, 행복 지수는 확실하게 차이가 나요. 그래서 이민자의 경우 여성들이 훨씬 빨리 적응을 한대잖아요. 그렇죠. 여성들이 관계에 있어서 훨씬 능숙하기 때문이에요. 예. 그러니까 이제 여기에 이제 로버트 월딩거라는 교수, 하버드 교수의 이제 논문을 간단하게 소개해 드릴 건데 이 내용을 소개해 드리는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제가 이제 간단히 소개를 해 드리겠습니다. 네. 소개해 드리기 전에 이 코너에서는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행복 전반에 관한 연구 결과들을 소개해 드려요. 예. 예를 들면 이런 그 행복의 에센스는 무엇인가 이런 프로그램이 있는가 하면은 이 결정장애 초이스가 많아지면서 사람들은 더 불행해져요. 맞아요. 딸기 아이스크림, 초콜릿 아이스크림, 바닐라 아이스크림만 있으면 되는데 뭐 좋은 것들이 너무 33가지? 네. 좋은 것들이 너무 많아지니까 네. 무엇을 선택해도 후회가 와요. 이것들이 과연 우리의 기본적인 행복 지수에 어떤 영향을 주는 것인가 이런 것들을 저희들은 집중적으로 연구를 해서 여러분들과 같이 내용을 나눈다라는 그런 얘기예요. 네. 자, 로버트 월딩거 하버드 교수의 논문 내용을 간단하게 소개해 드릴게요. 테드 강연 시리즈의 고전입니다. 테드는 이 좋은 아이디어를 서로 나눠가는 그런 컨퍼런스고요. 행복에 관한 연구가 많습니다만은 이 연구는 굉장히 독특하고 특별해요. 네. 장장 75년 동안 이루어진 연구예요. 수천 명을 대상으로 보스턴, 와. 뉴욕 지역에 있는 네. 수천 명의 가지각색의 사람들, 그야말로 인간 군상들을 대상으로 75년 동안 4대에 걸쳐서 이루어진 조사예요. 그렇겠어요. 그러니까 한 연구자가 연구를 시작해가지고 마친 게 아니라 이 교수님이 아래 세대로? 4대째 교수님이에요. 대단한 교수. 그러니까 예. 이런 행복에 관한 연구에서는 거진 뭐 지존에 해당하는 가장 방대한 연구 자료다. 그래서 이제 소개를 드리는 건데 네. 내용은 굉장히 간단해요.
젊은 사람들 또 모든 사람들한테 물어봤어요. 내가 행복하기 위해서 내가 지금 필요한 것은 무엇이냐? 첫 번째 대답은 물론 돈이에요. 돈이에요. 그죠? 그럴 수밖에 없죠. 예. 그런데 두 번째 대답은 명성, 페임이에요. 이런 식으로 대답들을 해요. 레드카펫 아니고요. 레드카펫. 레드카펫이 상징하는 것이 그렇죠. 예, 페임이겠죠. 페임이죠. 명성. 그런데 이 로버트 월딩어 교수의 75년에 걸친 조사 결과는 우리의 상상과도 어느 정도 일치는 하는데 너무나 허무할 정도로 단순해요. 많은 사람들이 단언을 했어요. 내가 행복하기 위해서 내 인생에서 가장 필요했던 것은 좋은 인간관계였다. 어느 정도는 유추를 하실 수 있는 내용이었는데 예. 이렇게 방대한 너무나 많은 돈을 들이고 인력과 시간을 들여서 얻어낸 결론은 우리가 이미 아는 것들인 거예요. 휴먼 비잉을 그냥 인이라고 그러죠. 사람 인이라고 그러죠. 네. 이 동양에서 뭐 저는 한문 사용의 뭐 큰 팬은 아닙니다만은 이 한문적 표현 여기에 참 큰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군집 명사로 사람을 표현할 때는 인간이 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man이 아니라 mankind가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는 이 간자라는 말이 이게 너무나 재밌고 통찰이 있는 거예요. 그러고 보니 그러네요. 사람이 하나면은 고립된 하나의 인간인데 네네. 사이가 생기면서 릴레이션십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군집된 명사로서의 mankind, 인간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한테 제일 중요한 거는 간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릴레이션십 그 자체. 예. 네네. 그러니까 동양에서도 그 한문적, 그 상형 문자를 통한 동양 철학을 통해서 이미 릴레이션십의 중요성이 증명이 돼 왔던 거예요. 수천 년 동안. 그게 이제 인간인데 네. 이 인간에 대해서 이렇게 두루두루 릴레이션십을 가지면서 산다라는 게 행복에 가장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 네. 결론이에요. 요 논문의 결론은 딱 여기까지예요. 그런데 여기까지가 결론이면 더 이상 드릴 말씀이 없죠. 이제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거예요. 우리 자신들은 주위 환경과 얼마나 잘 조우하고 있는가, 적응하고 있는가. 그러니까 개인이 주변 사람들이랑 잘 적응을 하기 위해서는 뭐 주류 사회라고 그래야 될까요? 주변에 영어권 친구들도 많이 만들어야 되겠죠. 한국적 문화 속에 고립이 돼 있어서는 즐거움을 상승시키기가 굉장히 힘들어져요. 네. 삶의 만족도에는 사회적 요건이 많으니까. 그래서 그렇죠. 이제 얘기가 나오는 예, 거예요. 예. 관계가 중요하다. 개인적인 관계, 친구와의 관계, 가족과의 관계, 직장 동료의 관계. 3대 관계도예요. 네. 제일 중요해요. 이거 모르는 사람은 없어요. 그렇지만 이웃과의 관계에 대해서 우리가 얼마나 많이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가. 그룹으로서의 개념도 똑같아져요. 한인 커뮤니티가 개인이 아니라 커뮤니티로서 행복해지기 위해서는 타 커뮤니티와의 릴레이션십이 활성화돼야 된다. 이 얘기예요. 지당하신 말씀이십니다. 그런데 네. 여기서 이제 연구 결과가 하나가 또 나와요. 그러면은 우리가 동화될 수 있다면 좋은데 동화되지 못한다면은 그 근본적인 이유가 무엇일까? 가장 기본적인 이유가 언어 장벽 아니에요? 상대방이 우리를 과연 미국인으로 인정을 해줄 것인가, 문화적인 측면에서. 네. 이것들에 대해서 선입견들이 많은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오늘 세그멘트의 결론이에요. 네. 내가 주변의 영어권 이웃들에게 손을 내밀고 리치아웃 하기 위해서 우리가 갖고 있는 선입견, 이것들을 어떻게 그야말로 타파할 수 있을 것인가. 네. 상대방이 나를 과연 같은 미국인 동족으로서 생각을 해줄 것인가. 네. 다민족 국가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굉장히 민감한 그렇죠. 생각들이 오고 가는 거예요. 미국만큼 민족 문제에 대해서 민감한 나라는 정말 없는 것 그렇지만 같아요. 그만큼 그것이 경쟁력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네. 지금은 지구 전체가 하나가 되고 있기 때문에 민족 융합에 대한 경험이 많은 민족이 네. 소프트 파워에서 리더십을 차지하게 되는 거예요. 이거는 기회인 거예요. 네네. 그래서 이제 드리는 말씀이 또 하나의 연구 결과가 있어요. 미국에서 태어난 네이티브 스피커 미국인들한테 물어봤어요. 외국인처럼 보이는 사람이 있다. 네. 저 사람이 미국인인가 아닌가를 무엇으로 판명을 하는가? 당신은 저 사람이 미국인이다. 아니다를 어떻게 간주하는가? 그걸 뭐 설문조사가 네, 있었나 설문조사가 보죠? 있었어요. 네. 방대한 조사라서 자세한 것들은 다 말씀드리기가 뭐하지만 거기에 대한 결론도 굉장히 간단해요. 뭐였어요?
Do you 궁금해. speak English? 아. 영어를 쓰면 기본적으로 미국인으로 네네. 받아들여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어를 통한 포용 사회예요. 네. 한국 사회가 지연, 혈연, 학연으로 포용이 되는 사회라면 미국은 언어로 포용이 되는 사회다라는 거예요. 네. 여기서 이제 자신감을 가져야 돼요. 코리안들은 코리안을 스피킹을 해요. 자파니스들은 자파니스를 스피킹을 해요. 근데 이 영어 잘하는 미국인들은 아메리칸을 스피킹을 하지 않아요. 잉글리시를 스피킹해요. 무슨 말씀을 드리는 거냐면은 네. 이 미국에서 이 잘난 영어 잘하는 사람들도 지들 말 쓰는 게 아니에요. 그쵸. 영국말, 아하. 자기들 형님 나라 말 쓰는 거예요. 와. 귀속된 문화, 귀속된 언어예요. 그렇기 때문에 절대로 주눅이 드실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건 진짜 아하 모먼트인데요. 아하 모먼트. 네. 기죽을 거 없네요. 기죽을 게 없어요. 예. 예, 미국 사람들도 다른 나라 말을 쓰는 거예요. 여기서 한번 웃고 넘어갈게요. 박수 쳐야 될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예, 아하가 없어서 그냥 박수를 대신을 했어요.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거는 그러면은 영어가 능사이냐, 이웃과 소통하기 위해서 영어가 능사이냐 하는 그런 문제가 나요. 영어만 잘하면은 이웃과의 관계 문제 없다. 우리 그 행복, 만족도, 사회적 만족도 높아진다. 이런 결론이 나올 수도 있는데 그렇지가 않아요. 그럼 또 뭐가 필요합니까? 여기서 이제 필요한 게 네. 있어요. 여기서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될 문제가 1.5세, 2세들 중에도 영어 못하는 사람들 많아요. 예. 한인타운에서 오래 사셨던 분들, 영어에 대한 필요성을 그렇게 절감하지 않으셨던 라이프들은 영어 잘 못해요. 네.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그래서 드리는 말씀은 영어를 잘하는 사람들 중에서도 동화 비율이 낮은 사람들이 있고 영어를 잘 못하는 사람들 중에서도 동화 비율이 높은 사람들이 있어요. 아까 여성들 말씀해 주셨죠. 네. 어떤 예가 있냐면 한국에 사시는 한국 가정 4명이 미국으로 민박 여행을 왔어요. 부모들은 같이 뭐 에어비앤비라고 치고요. 민박집이라고 네. 해요. 거기서 같이 만나는 어른들이랑 인사를 주고받는데 3분, 5분을 넘기질 못해요. 대화의 듀레이션. 네. 일상적인 인사만을 나누는 거예요. 애들은 영어를 잘 못하는데 그 민박집 아이들 또 다른 여행지에서 온 아이들 네. 계속 대화가 이어져요. 뭔가 놀이를 하고 문화가 같기 때문에. 아.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드리고 싶은 결론이 뭐냐면은 이런 질문이 나와요. 미국 사람들이 맨 처음에는 그냥 Do you speak English 이런 질문을 안 하겠죠. 미국 사람들은 그냥 영어로 대화를 하겠죠. 네. 오늘 날씨가 좋다, 덥다. 그런데 상대방의 반응이 산뜻하지 못할 때 이런 질문을 하게 되는 거예요. Do you speak English? 아, 네네. 여기서 이제 대부분의 저희들은 Yes, I do. 그러고선 얘기를 이어가겠죠. 근데 네. 여기서 이제 제가 드리고 싶은 오늘 꼭지의 결론은 그거예요. 사람들이 Do you speak English라고 물어볼 때 그 의미는 영어를 얼마나 잘하는 기술적인 영어의 의미를 두는 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예. 영어로 대화를 할 태도가 되어 있습니까? 의지가 있습니까? 네. 그러니까 영어를 잘 못해도 잠시 전에 제가 들었던 예처럼 아이들이 영어는 못해도 공통 분모가 있으면 소통을 할 수 있는 것처럼 영어로 상대방과 의사소통을 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다면 길은 열리게 돼 있어요. 이것이 첫 걸음이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런 그 연구 결과들 인간의 행복 증진을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릴레이션십 그 자체이다. 네. 그런데 릴레이션십에서도 우리는 주변 커뮤니티와의 릴레이션십에 어느 정도 치중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 네. 그런데 그 베리어, 장애물을 영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영어는 단어의 구사 기술이 아니라 태도이다. 네. 의지이다. 네. 거기 그 결론을 저희들이 얻을 수 있었던 거예요. 너무 멋졌어요. 네, 다음 코너는 발명 얘기인가요? 그렇죠. 코너 제목이 발명 창조 얘기를 라이프. 예, 창조 라이프니까 뭐 발명 얘기입니다만 이런 또 코너를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저의 경우에는 그 뭐 차츰차츰 또 이제 얘기 보따리를 풀어가겠습니다만 제 백그라운드가 산업 디자이너예요. 완구, 장난감, 뭐 웹 디자인, 웹사이트, 게임, 그다음에 오락 프로그램 이런 것들을 만들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그 행복의 증진, 라이프 사이클에서의 그 행복 증진을 위해서도 저 같은 경우에는 창조적인 액티비티를 위한
행복의 증진이라는 측면을 강조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네. 그게 저한테는 유리구슬인 거예요. 저 타이틀에서도 맨날 나갑니다만은 당신의 유리구슬은 무엇입니까? 라는 제목이 이제 이 프로그램의 화두인데요. 네. 유리구슬이라는 게 거기서 수입이 보장이 되던 수입이 보장이 안 되던 네. 관계없이 내가 하고자 하는 일. 스텔라 씨의 명상 여행도 아마 그런 쪽일 거예요. 네, 그렇죠. 그런 거랑은 관계없이 전혀 없죠. 이 의자에다가 붙들어 묶어놔도 아마 할 거예요. 네. 그죠? 네. 자기 돈을 써가면서도. 이번에도 써가면서 하고 왔는데요. 네. 이제 그게 유리구슬이에요. 저한테는 이 유리구슬이고요. 창조적인 액티비티를 통해서 여러분들과 창조적인 그 액티비티의 가능성이 있다라는 그 사실을 증명해 나가는 이 과정. 그래서 이제 저희 그 가족사를 조금 소개해 드려야 되는데, 예. 창의적인 개별사. 솔루션. 예, 저 너무 좋아해요, 이런 거. 창의적인 솔루션. 근데 좀 그 반전을 기대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이게 오늘 처음이라 가지고 네. 제가 좀 심각한 그런 세그먼트를 준비한 건 아니고, 저도 사실 잘 모르는 구전으로 들은 소문으로만 들은 이 전설 따라 삼천리. 전설이에요. 근데 이걸 안 믿을 수가 없어요. 네. 제가 산업 디자이너가 된 데는 그 가족 뭐 내력이 여러 가지 작용을 했는데 저희 할아버지도 발명가셨어요. 네. 명동에서 지물포를 하셨어요. 그러니까 지물포라 그 철물점. 하면은, 새로운 도구들, 툴들이 많잖아요. 철물점. 철물점, 예, 지물포. 좋아요. 예. 예. 종이도 팔고 물건도 팔고 지물포라고 그랬어요. 그럼 저 백화점이네요. 백화점이죠. 작은 규모의. 네, 근데 할아버지도 발명을 하셨는데 뭐 간단한 얘기예요. 근데 저희 가족의 이제 비극이 첫 번째로 시작된 게 한국 최초로 도난 경보기를 발명을 하셨어요. 예. 그랬는데 이게 생산되는 걸 보지 못하고 돌아가셨어요. 예. 어쩌다가요? 설계도를 도둑을 맞으셨어요. 저런 어떡해요. 저 훔쳐온 사람은 대박이었었겠네요. 네, 훔쳐온 사람은 여기 대박이에요. 이 상황에서 한번 네. 그 사람이 이제 기네스에 등재가 되는, 저희가 이제 곽 진짜? 패밀리가 등재가 되는. 진짜로? 지금 굉장히 막 걱정하시는 것 같아요. 앞으로 이제 네. 프로그램이 이런 식으로 나가면은 내가 설 곳은 어디냐? 아니요, 별로 그렇진 않아요. 네. 예. 아재 개그가 이게 미국에서 한국에서는 아재라고 그러죠. 예. 아저씨 개그. 근데 선진국에서는 아재 개그가 예외 없이 발달해 있어요. 왜냐하면은 일본에서 아재 개그 열풍은 한 20년 전에 지났어요. 예. 아재 개그라는 게 굉장히 유니버설한 개그야. 남녀노소가 같이 즐길 수가 있고 방송이 가능해요. 음담패설이 안 나와요. 예. 그래도 이 언어 유희라는 것들을 즐기거든요. 예. 근데 그게 이제 한국에서 아재 개그라는 방식으로 네. 풀어지는 거예요. 예. 펀이라고 그래요. 펀. 어쨌든 저희 그 할아버지 같은 경우에는 사실 그 예전부터 증조 할아버지 때 그 집안 사진이에요. 대단하죠. 이거 진짜예요? 진짜니까 이거 진짜예요? 이게 전설이기 때문에 저도 예. 모르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그 당시에 벌써 저희 가족은 공방이 있었어요. 아니 그래서 근데 여기서 곽상 씨 조상분들이신데 키가 상당히 작으시네요. 돌연변이신가 봐요. 아니에요. 그러니까 진화의 증거죠. 그죠? 네. DNA 그리고 이 스크린이 지금 이렇게 트렁크 돼 있어요. 조금. 근데 저 뒤에 보시면은 네. 여기 로고가 있어요. 네. 로고가 있는데 저기 이제 시옷자 같아요. 저기 사람인자예요. 지금 계속 사람인자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인간이에요. 인본 경영을 하신다 그래가지고 그 당시에 벌써 구한말에 이렇게 로고를 갖고선 비즈니스 대단하신 거죠. 멋지셨네요. 멋지셨어요. 정말. 네. 그런데 그러다가 이 로고 때문에 난리가 납니다. 왜? 60년대, 70년대 할 거예요. 이제 개화가 되고 증조 할아버지가 돌아가실 쯤 되니까 한국 사회가 개방이 되면서 막 외국 문물이 들어오는데 네. 외국 자동차 회사들이 막 이제 물밀듯이 들어오는데 그 상표를 딱 보시더니 할아버지가 노발대발을 하시는 거예요. 이 인본 경영에 이게 우리 로고인데 이놈들이 우리 로고를 지금 도용해 갔대요. 그래갖고 점은 치세요 웃음소리. 정말. 이게 지금 그래서 할아버지 그럴 리가 없습니다. 네네. 굉장히 반응이 굉장히 지금 미약해요. 제가 10배로 해드릴게요. 이럴 리가 없습니다. 아마 누군가가 이게 실수로 이럴 수가 없습니다. 할아버지 고정하세요. 그런 에피소드가 있었던 얘기인데 네. 사실은 그 후에도 또 한 번이 더 있긴 더 있었어요.
또 뭐예요? 이 인자가 잘 안 되니까 그 후에는 이제 십자가 강령하신다고 이 십자가. 그랬더니 저것도 누가 도용해 또 그럴 갔다고. 것 같아. 네, 저것도 그렇죠. 뭔지 알 것 같아요. 뭔지 알 것 같죠. 저 그 차 되게 좋아해요. 그렇죠. 되게 동그란 로고는 네. 쓰지 말자. 저희 가훈이에요. 로고는 동그라면 안 된다. 그래 놓고서 또 동그랗게 그렇게 만들어놨죠. 예. 알겠습니다. 정말. 그래서 이제 그 후에 이제 저희들의 그 집안 내력을 잠깐 소개해드렸는데 다음 주부터는 저희들이 조금 더 신빙성 있는 내용으로 소개해드릴게요. 전설에서 그치는 게 아니라 진짜로 창조적 라이프는 어떤 라이프가 있을 것인가. 아니 근데 정말 그 우리 각자 개인이 이 자리에 이렇게 있기까지는 그 배후로 정말 전설들이 많이 있잖아요.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계시고 그 뒤에 할머니 할아버지, 증조 할머니, 증조 할아버지. 정말 곽상 씨의 그 번뜩이는 아이디어 그런 것들이 어디서 왔나 보니까 벌써 증조 할아버지 때부터 그 기미가 과찬이십니다. 있었군요. 과찬이십니다. 네. 저의 그 아이디어들은 뭐 특정한 그런 그 DNA에서 오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랑 많이 소통을 해요. 많이. 감사합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들은 뭐 이렇게 뭐 부자나 뭐 금전적으로 성공한 사람들을 꼭 취재하는 그런 프로그램은 아니에요. 독창적인 분들을 취재하는 프로그램이에요. 저희 명상할 때도 마지막 부분에는 처음에는 뭐 호흡을 바라보고 이렇게 집중을 하지만 세상 사람들에 대해서 그리고 나 자신에게 행복을 빌어주고 건강을 빌어주는 그런 명상을 cultivating loving kindness, cultivating compassion meditation이라고 부르거든요. cultivate이라는 말이 경작하다는 말. 그러니까요. nurturing은 그렇죠. 양분을 줘서 키워낸다라는 얘기.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죠. 있는 물건 사는 게 아니에요. 네, 맞습니다. 여기서 이렇게 한번 해야 될 것 같아요. 예, 그래서 그렇게 남들을 위해서 내가 빌어주고 또 그러면 그 남이 그래서 결국은 느껴요, 에너지를. 그렇죠. 또 어떻게든 나를 위해서 또 빌어주고 이렇게 돌아가게 되는 거죠. 그렇죠. 또 Circle of Life, Circle of Love가 Circle of Life, Circle of Life가 되는 네네. 거예요. 그래서 인간이 되는 돼요. 과정에 저런 circle이 있더라고요. 맞습니다. 흐뭇한데요? 흐뭇하세요? 너무 감사합니다. 이게 지금 저 뭐 생방송, 녹화방송 이런 여러 가지 그 제작상에 저희들 문제가 많이 있어요. 솔직하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렇지만 저희들이 가는 프로그램의 방향은 굉장히 명확합니다. 네. 그런 기사들만 저희들 앞으로도 찾아갈 것이고 그런 그 사람의 라이프가 인간의 라이프, 릴레이션십을 통해서 의미를 찾는 그 현장에 저희들은 카메라를 들고 가 있고 싶습니다. 다녀오셨죠, 그래서? 많이 다녀오셨죠. 예. 어쩌면 지금 이 코너가 바로 또 그 순서가 되겠네요. 직접 다녀오신. 그렇죠. 지금 벌써 순서가 됐죠? 네,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Living Together, 아까 말씀드린 시니어 학교에서 선생님으로 수고하시는 김자혜 선생님. 김자혜 선생님은 사실 스텔라 씨가 소개해 주신 친구분이세요. 좀 소개해 주세요. Living Together 시니어 학교를 운영하고 있어요. 거기서 팝스 잉글리시 또 영문과 나오거든요. 영어 선생님이세요. 네, 그래서 팝송을 통해서 시니어들이 영어를 쉽게 배울 수 있는 그런 클래스를 하고 있고 또 요가도 가르쳐요. 또 그리고 라인 댄스도 그 시니어 분들에게 필요한 것이 이 미국 땅 아메리카에서 살아가실 때 필요한 게 영어 그리고 또 건강이잖아요. 그럼요. 그 두 개가 그 도움을 줘야지 진짜 아메리카노 사는 예, 맞습니다. 자양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들을 직접 가르치고 있는데 항상 늘 너무 행복하게 가르치는 모습 보면서 감동받았었어요. 행복이 포커스예요. 제가 이제 인터뷰를 다녀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도 같이 뵙고 뭐 일단 인품 너무 좋으시고 또 성격이 너무 재밌으시고 연예인들이 부럽지가 않으세요. 작은 커뮤니티지만 그 안에서는 최고의 스타세요.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너무 좋아하시고 근데 그 중에서도 이제 그 인간적인 매력이라고 그럴까요? 그 부분이 영어 선생님이세요. 그래서 사람의 능력을 또 뭐 이렇게 가늠한다라는 게 좀 의미 없는 일일지 모르겠지만 영어 선생님으로서 뭐 크레덴셜을 받는다든가 뭐 충분히 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조금 더 뭐라 그럴까 재정적인 반대급부가 보장되는. 쉽게 말씀하세요. 돈 더 받는. 그거예요, 그거. 저는 돈 얘기가 왜 이렇게 힘든지 모르겠어요. 반대급부가 더 많이 보장이 되는 그런 그 기회들이 많이 있으세요. 근데 지금이 너무 즐거우신 거예요. 그래서 이 세그먼트의 저희 나름대로의 제목은
흥미인이라고 지었어요. 아. 네, 흥미가 있는 사람. 그렇기 네. 때문에 아름다운 사람. 흥미인. 네. 리빙 투게더의 김자혜 선생님 스토리인데 리워드가 있는 삶, 보람이 있는 삶, 그것도 하나의 훌륭한 라이프 스타일이다. 맞습니다. 그것은 다른 사람에 대한 성장과 나눔을 통해서만 가능하다. 네. 지금 준비가 돼 있겠죠? 우리 세그먼트를 일단 보고선 또 말씀을 좀 나누기로 하겠습니다. 네. 예. 흥미로운 라이프를 탐구합니다. 곽상의 진짜 아메리카. 오늘은 굉장히 특이한 그런 이력의 게스트를 한 분 초대했는데요. 아시다시피 곽상의 진짜 아메리카에서는 독창적인 라이프를 탐구합니다. 독창적인 라이프는 남들과 비교하지 않는 라이프. 그래서 행복의 가능성이 그만큼 높아질 거다. 저희들은 그렇게 상상을 합니다. 오늘 모신 분은 김자혜 선생님인데요. 지금 이곳이 복음연합 감리교회 빌딩이에요. 일단 김자혜 선생님을 모시고 인사 잠깐 나눌까요?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김자혜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네, 곽상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예, 새로 시작하는 저희 새로 출범하는 진짜 아메리카에서 네. 그 탐방을 하는 그런 프로그램 세그먼트인데요.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독창적 라이프를 탐구합니다. 이곳에서 지금 어떤 프로그램이 운영이 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릴게요. 네, 저희 프로그램은요. 예. 우리 이 한인 커뮤니티 안에 있는 예. 어른들을 위한 프로그램이에요. 예. 그래서 평일에 보통은 이제 교회 같은 데서 노인대학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운영되는 곳들이 꽤 여러 곳이 있는데 네. 그런 데들은 보통 주말에 토요일에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저는 이것을 일 삼아 하니까 그렇죠. 주중에 우리가 좀 시간을 의미 있는 곳에 어른들이 쓸 수 있는 그런 공간을 좀 마련해 보고자 이곳에서 어른들을 위한 프로그램을 열게 되었고요. 예. 그 프로그램들은 주로는 영어 강좌가 제일 많고요. 영어 강좌가 한 5가지쯤 되나요? 영어 회화, 예. 초급 영어, 시민권, 팝송 영어, 중급 영어 그렇게 5가지가 되고요. 그 중에서 저희들이 가장 관심을 갖는 부분이 팝송 영어예요. 네. 너무 재밌을 것 같아요. 팝송 영어 다 좋아하세요. 좋아하시죠? 그러니까 어떤 분은 멀리 제가 그 지역은 잘 모르겠는데 이거를 배우러 1시간 차를 타고 오셔서 1시간 이거 공부하시고 또 1시간 차 타고 가시고. 와, 열성이 대단하시네요. 네, 왜냐하면 다른 데서는 팝송 영어를 가르치는 데가 그러니까요. 없대요. 그거 가르치는 날 저희들이 취재를 했어야 되는데 아깝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저희들이 지금 후티지를 많이 찍어놨어요. 너무나 흥미로운 프로그램이라서 네. 그 라인 댄스를 가르치세요. 네. 가르칩니다. 그것도 호응이 굉장히 좋을 뿐더러 네. 뭐 이제 조금 이따 저희들 자료 화면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본인의 또 끼도 마음껏 또 드러낼 수밖에 없는 그런 프로그램인데 어떻게 호응은 좋고요. 네, 라인 댄스 너무 좋아하시죠. 운동도 되고 재미도 있고 치매 예방도 되고 뭐 다 여러 가지 면에서. 그럼요. 여러 가지로 굉장히 관심들이 많은 그런 프로그램 중에 하나인데 여기서 이제 본인 소개가 좀 나와야 되는 부분이 어떻게 하다가 이런 여러 가지 분야에 원래는 뭐 하시던 분이시죠? 원래 저는 이제 한국에서는 영어 교사를 오래 했어요. 영어 선생님이셨어요. 네, 고등학교에서 영어를 가르쳤고요. 고등 영어를 하셨네요. 그렇죠. High English. 고등 영어. How are you? 네, I'm good. Thank you. 네, you're welcome. 오케이. 그러시다가 그랬는데 미국에 오게 된 거는 교사 생활을 한지 거의 20년, 18년 반을 교사 생활을 했고요. 한국에서. 네, 한국에서. 그래서 미국에 온 거는 이제 한 10년이 조금 넘어요. 예. 그런데 처음에 이제 이 리빙 투게더라고 하는 이 단체는 캘리포니아에서 시작된 건 아니고요. 네. 워싱턴주 워싱턴 위에 혹시 오레건, 워싱턴주 시애틀 네, 그곳에서 시작이 된 건데요. 제가 그곳에 이제 job offer를 받고 거기 간사로 일을 하면서 이제 이 단체는 사실은 이런 클래스에 초점이 맞춰진 단체는 아니고요. 좀 독거노인들
좀 어렵게 외로우신 어른들을 위한 힘드신 네. 시니어들을 위한 그런 단체예요. 예, 그래서 그분들을 찾아가고 위로하고 예. 말씀 같이 나누고 그런 거가 포커스고 그것을 하다 보니까 병들고 힘드신 분들도 필요하지만 그런 케어가 필요하지만 또 건강한 분들을 위한 어떤 프로그램도 필요하지 않을까. 그렇죠. 그래서 이제 제 이 본업을 발휘해서 영어를 가르치기 시작했죠. ESL 영어를 가르치기 시작했고요. 힐링이라는 성격이 굉장히 강한 것 같아요. 그렇죠. 우리 단체가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힘드신 노인네들을 도와드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분들의 정신 건강을 좋은 상태로 유지시켜 드리는 방법 중에 하나가 이런 프로그램들일 것 같아요. 네. 그렇죠? 저희들이 그 라인 댄스 시간에 그 필리밍을 하면서도 뵀지만 너무 이렇게 즐거워하시는 것 같아요. 네, 전 춤추는 걸 좋아합니다. 그러니까요. 네. 그러니까 이 일의 그 활동 전환 계기는 결국 본인이 춤쟁이였기 때문에. 그거는 아니고요. 그건 좀 과한 표현인가요? 네, 그거는 과한 표현이고 예. 제가 뭐 이렇게 춤을 가르치게 되리라고는 상상도 못했고 그 시애틀에서 이제 이 프로그램을 운영하다 보니까 라인 댄스 클래스가 이제 하게 됐어요. 커리큘럼이 같이 있었던 거예요. 커리큘럼이 있었는데 다른 분이 오셔서 가르치셨어요. 예. 근데 이제 저도 춤을 좋아하니까 그렇죠. 저도 거기서 이제 같이 췄는데 서당계 3년이 아니라 시애틀계 3년에 그렇지요. 댄스 교수가 돼서 오신 거예요.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이 중에서 지금 가르치시는 분야가 어떤 분야인가요? 영어 가르치시고 당연히. 네. 그다음에 춤쟁이시니까 춤 가르쳐야 되시고. 네. 그리고 인생 수업을 가르치고 있고요. 그 클래스가 지금 이 클래스인데요. 네, 예, 그렇죠. 지금 오늘 잠깐 저희들이 지금 별도 자유 수업을 하고 있습니다. 네. 본인의 인생에 대해서 말씀을 나눠주시는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인생 수업에서는 무슨 주제를 다루게 됩니까? 네, 이 인생 수업은 실은 제목은 인생 수업이지만 정확하게 말하면 죽음 준비 교육이에요. 그래서 사람은 누구나 한 번은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데 죽음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 생각을 안 하고 살지요. 뭐 특별히 무슨 아주 힘든 질병이 왔다든지 큰 사고를 당했다든지 그런 일에 당하기 전까지는 죽음이라고 하는 것을 잘 생각하기를 싫어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사실은 죽음은 누구에게나 가까이 와 있을 수도 있고 그렇죠. 또 먼 나라 얘기일 수도 있고 근데 언젠가 제가 한 가지 예언을 한다면 우리 박 선생님도 저도 죽는다는 거. 그렇죠. 네, 누구나 다 죽는다는 거. 세금과 죽음은 피할 수 없다. 맞습니다. 아인슈타인 선생님께서 하신 유명한 말씀인데 그 유교에서는 인생 퇴정이라는 그런 말을 쓴다고 그래요. 40세 이후에는 모든 걸 줄여가야 된다. 네. 몸무게도 줄이고 밥도 줄이고 여러 가지 집도 줄이고. 근데 이 잘 죽는다는 것이 잘 산다는 것을 맞습니다. 역설적으로 의미하지 않는가. 저희들이 관심을 갖는 부분이 그거예요. 인생 수업에 대해서 네. 한 말씀 더 해주시죠. 네, 그래서 죽음을 준비하고 예. 죽음을 준비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나에게 남아있는 삶을 어떻게 살 것인가를 생각하게 돼요. 집중하게 되고 뭐가 더 의미 있는 일일까 내 삶에서 그것을 집중해서 생각하게 되지요. 그래서 지금까지 2기를 마쳤고요. 예. 요번이 3기예요. 예. 그래서 지난 2기에 특별히 굉장히 좋은 시간을 가졌고 네. 뭐 많은 분이 참여하지는 않으세요. 그럼요. 그런데 참여하신 분들은 수료증을 받으실 때 너무 의미 있었다. 이제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 알겠다. 이런 말씀을 하시고 그래서 아마 그 선배들의 그 조언으로 여기 또 와 계신 분도 그러니까요. 계신 것 같아요. 후배들도 이렇게 네. 또 소개를 해주시고 네. 너무 좋은 프로그램 같습니다. 그 본인께서 다른 사람들과 이렇게 그 일종의 버킷리스트라는 네. 느낌도 있어요. 그러니까 네. 얼마 남지 않은 이 남은 삶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여기서 이제 남은 삶을 활용하는 행복의 기준이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네. 행복이라는 말은 참 무거운 말이에요. 저희들이 감히 행복에 대해서 어떻게 정의를 내리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포커스하는 부분은 스스로의 행복 찾기에 있어서 남들과 비교하지 않는 독창적인 삶, 그것만으로도 우리는 절반은 행복한 것이다. 이런 부분을 계속 저희들은 탐구해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묻고 싶어하는 질문으로 들어옵니다. 해야 하는 일이 있고요. 살다 보면 하고 싶은 일이 있는데 저희들이 보기에는 하고 싶은 일과 해야 하는 일이 어느 정도 겹쳐지는 것 같아요. 김자희 선생님. 맞습니다. 네, 제 경우에는 luckily. Luckily, 네, very lucky. 네. 그런데 그 lucky 속에서는 본인이 아까 인생 수업을 직접 만드신 것처럼 네. 그 자기의 그 저희들이 말하는 유리구슬을 찾기 위해서 많은 노력이 있으셨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콜링으로 온 겁니까? 아니면은 어떻게 이런 유리구슬을 찾으시게 됐는지. 글쎄요, 처음에 제가 이 일을 하기 시작했을 때는 뭐 이렇게 프로그램이 많아질지도 잘 몰랐고 이렇게 인기를 주체할 수 없게 될지는 몰랐죠. 어쩌겠어요. 어쩔 수가 네, 없는 뭐 거예요. 그런 것도 있고 예. 시애틀에서 처음 시작했을 땐 솔직히 좀 도망가고 싶었어요. 예. 왜냐하면 첫째 돈이 안 되고 그렇죠. 네, 그래서 미국 생활이라는 게 굉장히 타이트하잖아요. 타이트하죠. 그래서 부부가 같이 벌어야 되는데 제가 이렇게 이런 일을 하다 보면 아무래도 조금 타이트한 생활을 타이트해집니다. 해야 되고 그런데 그래서 조금 이걸 하면서도 맨날 다른 거 뭐 할 거 없을까 이런 거에 좀 기웃기웃했는데요. 갈등이 있으셨겠죠. 네. 근데 한 3년, 4년 그쯤 지나면서부터 어쩌면 근데도 떠나질 못했어요, 제가. 그러면서도 기웃대면서도 그래도 이게 좋았던가 봐요. 유리구슬이에요. 네. 그래서 학생들, 고등학생들을 가르치는 것도 좋았지만 이런 어르신들과의 만남이 저한테는 굉장히 의미가 있고 배울 게 너무 많았고 그분들과 함께 하는 것 자체가 너무 즐거웠고 그래서 떠나질 못하고 이러고 있다가 어느 날 제 마음에 들어온 생각은 어쩌면 이 일을 하라고 하나님께서 그동안 저를 준비시키신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어오면서부터 이제 그런 갈등들이 없어지면서 이제 그러면 내가 여기에 좀 몰두하자. 그렇죠. 몰두하기 시작하니까 이제 사람들도 더 많이 오게 되고 더 많은 생각들, 더 좋은 프로그램들을 또 생각하게 되고 더 좋은 사람들을 더 많이 만나게 되고 프로그램에 이렇게 깊이가 더해질 것 같아요. 그런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말씀드리는 게 아까도 본인께서 분명히 말씀을 주셨지만 그 재정적인 이득을 많이 취하실 수가 있어요. 영어도 가르치셨고 또 여러 가지 경험이 많으시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일을 떠나실 수 없으셨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부분이 이제 저희들이 말하는 이제 유리구슬인데 하고 싶은 일, 해야 하는 일이 어느 정도 겹칠 수 있다면 이거는 뭐냐면은 여기서 경제적인 이득이 있어도 좋지만 재정적인 이득이 없다 하더라도 나는 계속 추진해야 되는 일들이에요. 이걸 이제 소명이라고 그러죠. 그렇죠? 소명과 자기가 하고자 하는 일이 일치됐을 때 네. 이것을 저희들은 행복이라고 부르고 싶은 거예요. 네, 그래서 저는 행복합니다. 저는 행복하고요. 예. 이제 그런 의미에서 가장 고마운 사람은 우리 남편이죠. 왜냐하면 남편이 돈 벌어와 이러면 저가 못하는 그렇죠. 거잖아요. 그런데 처음에는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냐고 저한테 얘기를 했는데 뭐 우리가 조금 덜 쓰더라도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행복하게 사는 게 더 좋지 않겠느냐고 그랬더니 남편도 흔쾌히 오케이를 했고 그러면 내가 벌 테니까 당신은 하고 싶은 거 해라. 그래서 저는 하고 싶은 것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고맙고 그게 없으면 우리는 바깥에 내앉아야 되니까 그렇죠. 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참 고마운 거죠. 그게 참 네. 바람직한 시츄에이션일 수밖에 없는 게 하드웨어적인 필요 조건들은 남편께서 네. 충족을 시켜주시고 그것만으로는 우리가 살 수가 없지 않습니까? 소프트웨어적인
그런 충족 요건들은 또 이렇게 유지해 나가실 수 있도록 그런 상황을 만드시는 과정에서 자, 이제 어려움이 많으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운영하는 데 있어서도 네. 뭐 애로사항 뭐 이런 것들 이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이 일을 놓지 않을 수가 없다라는 요소들이 있다면 어떤 것들이 될까요? 글쎄요, 뭐 큰 어려움은 사실은 없었어요. 큰 그래요? 어려움은 없었고. You're really lucky. 네. 그렇고 이제 LA 와서 조금 이제 어려움이 있었다면 이제 여기는 처음 시작하는 것이니까 거기 시애틀은 모든 게 다 기반이 다져져 있던 거에서 이제 다 셋업이 된 상태에서 이제 좀 신나게 하려고 했는데 이제 이쪽으로 오게 돼서 새롭게 다시 시작을 해야 되니까 일단 네트워크가 없잖아요. 그렇죠. 여기는 제가 아는 사람도 없고 처음에는 어떻게 사람들을 모아야 할지 그게 제일 큰 고민이었고요. 그렇죠. 그래도 또 감사한 것은 이제 그런 일을 하면 좋을 텐데 여기는 뭐 장소 빌린다는 게 쉬운 일이 쉽지가 아니죠. 않잖아요. 그런데 우리 교회 목사님께서 그런 커뮤니티에 좀 커밋할 수 있는 그런 일에 관심이 많으셔서 내주셨어요. 방을 다 저렇게. 그러니까요. 네, 그래서 아주 스무드하게 시작할 수 있었고요. 처음에는 이제 이렇게 클래스가 많지 않고 2클래스 있었던 것 같아요. 영어, 팝송 영어, 그냥 영어 읽기 정도 그렇게 그렇죠. 2가지만 있었어요. 그리고 오신 분도 한 5분, 네, 그 정도만 오셨었고. 가지를 치기 시작하고 네. 뿌리를 내리기 시작하고. 네, 그래서 그렇게 하다가 보니까 지금 이제 2년 반 정도 됐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조금 자리가 잡히시나요? 클래스가 10개로 늘었는데요. 이제 저의 바람이 있다면 제가 너무 많이 가르쳐요. 10개의 수업 중에 8개를 제가 가르치니까 좀 자기 재능을 기부할 수 있는 그런 발런티어들이 조금 오셔서 제 버든을 조금 이렇게 줄여주실 수 있다면 참 좋겠다. 그런 희망. 책임도 나눠야겠지만 즐거움도 같이 나눌 수 네,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즐거운 일이니까요. 네. 자막 처리가 가능한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관심 있으신 분들은 저희 방송국이나 밑에 나오는 그런 그 연락처로 연락을 주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유리 구슬이 있으시다는 거 우리가 확인을 했어요. 우리 진짜 아메리카에서 찾아다니는 독창적인 라이프스타일. 네. 거기서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현실과 자기의 이상을 비교할 때 여기서 비교라는 말이 나옵니다만은 남들과 비교를 하는 순간 행복이 사라지는 그렇죠. 그걸 저희들은 많이 네, 느껴요. 맞습니다. 진짜 아메리카에서 독창적인 라이프를 취재하는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네. 독창적인 라이프는 남들과 비교를 거부한다. 네. 제가 강요하는 질문은 아닙니다만은 네. 특별히 비교할 게 없으신 거 아니에요? 저는 원래 좀 천성적으로 비교하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고 이게 너무 좋은 습성이죠. 경쟁하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고 그게 좀 저에게 주신 그런 뭐랄까 선물이랄까요? 그렇죠. 마음의 편안함. 네, 그런 거를 좀 주신 것 같아요. 예. 그래서 한국 사회를 비판하는 건 아니지만 네. 아무래도 미국 이 정서랑 분위기가 오히려 굉장히 더 잘 어울리실 수도 있다라는 그런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저한테 치열한 경쟁 사회보다는 네, 그죠? 네. 자기의 개성을 살릴 수 있는 네, 아메리카이기 때문에 가능한 일들. 그래서 저희 프로그램 이름이 진짜 아메리카. 진짜 아메리카. 아메리카이기 때문에 우리 김자혜 선생님의 유리구슬은 어느 정도 지금 꿰어져 가고 있고 실현되고 있다. 이렇게 네. 말씀드려도 과언이 아닐까요? 네, 그런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재밌는 말씀 많이 나눴는데 남과 비교되지 않는 라이프가 행복하다 네. 라는 점에 대해서 우리 인생 수업에서도 같이 나눌 수 있는 그런 네. 부분이 좀 있을까요? 그럼요. 교과 내용 중에 이런 것들이 분명히 포함되어 있으리라고 봐요. 포함되어 있어요. 예. 네, 그 부분을 그래서 저의 랭귀지가 아닌 네. 김자혜 선생님의 랭귀지로 간단히 네. 설명을 해주신다면 네, 우리 인생 수업에서는 여러 가지 주제를 가지고 다루지만 내가 행복했던 때가 언제인지 또 내가 힘들었던 때가 언제인지 이런 것들을 함께 나누면서 그러면 내가
정말 가치 있게 생각하는 것이 무엇일까 생각하도록 좀 기회를 드리고 또 앞으로 아까 버킷리스트 말씀하셨는데요. 그것도 교과 과정 중에 있습니다. 당연히 있어야겠죠. 네, 그래서 나의 버킷리스트는 무엇인지, 그러면 그것을 하기 위해서 나는 무엇을 해야 되는지, 그러다 보면 자연스럽게 다른 사람하고 비교하질 않아요. 포커스가 네, 되잖아요. 자기 그죠? 삶에 집중하게 그렇죠. 되지요. 얘기를 나누다 보니까 독창적인 삶이라는 부분에 저희들이 자꾸 집중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독창적인 삶에 대해서. 네, 독창적인 삶은 거창한 것이 아닌 것 같고요. 본인이 해서 행복한 일을 하게 되면 그 삶이 독창적인 삶이 되는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김자혜 선생님과 같이 김자혜 선생님의 독창적인 삶, 그렇기 때문에 남들과 비교되지 않는 삶, 그렇기 때문에 즐거운 삶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저는 오늘 이 인터뷰를 하면서 너무 감사했던 게, 저는 제 삶이 그렇게 독창적이라고 생각하지도 않았고 그렇게 의미가 막 미닝풀한 그냥 저는 살았는데 그거를 이렇게 저한테 미닝풀하도록 짚어주신 것 같아요. 제가 디파인을 해드리죠. 네. 저의 유리구슬은 바로 이겁니다. 곽상의 진짜 아메리카. 오늘 네. 참석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네. 다음에 또 뵐 수 있는 기회 만들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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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그 스텔라 씨 잘 쓰시는 표현인데 흐뭇해요. 제 자신이 저 안에 들어가 있어서 저 자신을 보는 건 좀 그렇죠. 어색한데 네. 그 김자혜 선생님만 보면 그냥 흐뭇하다라고밖에 표현할 수가 없어요. 제가 다짜고짜 여쭤봤거든요. 행복하시죠? 네. 행복하시대요. 왜냐? 보상이 있는 삶을, 액티비티를 살고 계시기 때문에. 정말 이 보상이라는 게 돈만은 아닌 것 같아요.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말을 하기가 좀 힘들어요. 저희 프로그램이랑 직접적인 관계가 없거든요. 네. 그거 없이도 우리의 만족도를 여기까지 높일 수 있다를 증명하는 게 프로그램의 취지이기 때문에. 네. 근데 어쨌든 정말로 즐거운 시간이었고. 예. 네. 저도 오늘 저 시니어 학교 가서 명상 클래스 하고 왔습니다. 그렇죠. 네. 거기에도 이제 저희들이 카메라를 가지고 한번 너무들 드리네.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렇죠. 예. 네. 그래서 저도 보람을 너무 많이 느꼈고 예. 또 흐뭇해져서 왔어요.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계속 우리 나누어지고 쉐어될 그런 부분이긴 합니다만은 즐거워하시는 분들의 대부분의 공통점. 그러니까 취미든 아니면 무슨 뭔가 기술이든 뭔가로 하나의 일가를 이루셨어요. 네. 그 과정에서 굉장히 즐거워하세요. 근데 어느 정점에 도달하시잖아요. 그럼 그 즐거움이 약간 반감이 돼요. 그때 새로 찾으시는 게 뭐냐 하면 나눔? 나눔이에요. 아, 하산하세요. 진짜 아메리카의 내용은 그거밖에 없어요. 네. 아, 오늘 벌써 시간이 그렇게 됐어요? 좀 이렇게 오늘 빨리 이거 막 지나가죠? 편집되고 그럴 것 같아요. 네. 우리 재밌는 내용들. 오늘은 이 정도에서 마무리를 지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흥미로운 라이프를 탐구합니다. 산업 디자이너, 오락 디자이너 곽상과 함께하는 진짜 아메리카 오늘 첫 방송 여기까지였고요. 같이 수고해 주신 스텔라 씨 감사드리고 네, 고맙습니다. 저희들 다음 시간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곽상 스텔라였습니다. 감사합니다.